다큐스토리 이승만 대통령과 고아들. 이승만 대통령이 하와이에서 고아원을 만드셨다고? 네, 사실입니다. 1915년 한인 여학원과 1918년 하와이 한인 기독 학원을 만드셨습니다. 당시 하와이 8개 섬을 돌며 버려진 한국 고아들과 인신매매로 팔려간 아이들을 직접 싸워서 구출하셨다고 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것이 여자아이들이라 하시며, 그렇기 때문에 더 잘 배우고 성장하여야 한다는, 당시로서는 누구도 하기 힘든 여성 인권을 위해 싸우셨던 분이십니다. 다큐스토리 이승만 대통령과 농지개혁. 해방 후 토지개혁이 대한민국 발전의 근간이 되었다고? 1946년 이승만 과도정부의 당면정책 34망 제고항. 지주로부터 몰수한 토지는 농민들에게 나눠주고 농민이 직접 자기 땅을 소유하고 농사를 짓게 한다. 이 정책으로 1945년 자작농 비율이 14%에서 1951년 불과 6년 만에 무려 72%까지 급등했고, 부모들은 자식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게 되어 중학교는 39개에서 246개로 6배나 증가했고, 대학교는 10개에서 49개로 급증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다큐스토리 런승만에 대한 거짓과 진실. 런승만이란 말도 사실이 아니라고? 네, 이 역시 좌파들이 지어낸 거짓말입니다. 6.25 당시 북한은 소련제 무기로 무장해 남한 군사력보다 40배나 강했습니다. 런승만이란 거짓은 6월 27일 대국민 라디오 연설을 거짓으로 꾸며낸 것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안심하고 서울을 지켜달라고 연설한 뒤 본인은 도망갔다고 했지만, 최근 CIA에 의해 공개된 라디오 연설 원본은 북한군이 전차로 무장하고 진격 중이고 국군은 맞서 싸울 수단이 없다. 메가더 장군이 우리를 위해 군인과 군수물자를 보낼 것이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미국 무초 대사가 한반도를 떠나 망명 정부를 세울 것을 건의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권총을 꺼내 드시며, 인민군이 쳐들어오면 이 총으로 인민군을 쏘고 내 아내를 쏘고 마지막으로 나를 쏘겠다고 하시며 끝까지 싸우다 죽을 것을 각오하셨다고 합니다. 유엔군이 반격하자 가족 모두를 데리고 만주까지 도망간 김일성에 대해선 아무런 비난도 조롱도 안 하는 좌파들입니다. 다큐스토리 세계 최대 화약고였던 한반도. 한반도가 전 세계에서 가장 위험한 전쟁 지역이었다고? 네, 맞습니다. 19세기부터 한반도와 그 주변은 현재 예루살렘보다 더한 화약고였습니다. 청일전쟁, 러일전쟁, 한일합방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전쟁, 한국전쟁 등 수십만에서 수천만 명이 죽는 대규모 참극이 7번이나 일어났습니다. 거기에 남한 바로 위로 북한과 100배 큰 영토의 중국과 250배 큰 소련 몽골 등 전부 공산화 국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력한 한미군사 동맹 후 70년 동안 한반도에서는 100명 이상이 죽는 전쟁이나 전투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미동맹 덕분에 대한민국은 역사상 가장 긴 평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모두가 100년 이상 앞서 국가와 민족의 미래를 설계하신 이승만 대통령의 뛰어난 지도력 덕택입니다. 다큐스토리 진정한 엄친아 이승만 대통령. 이승만이 엄친아 끝판왕이었다고? 네, 맞습니다. 1905년 조지 워싱턴 대학 입학, 1907년 하버드 대학원 입학, 1910년 프린스턴 대학 박사학위 취득. 게다가 프린스턴 대학교에는 아직도 이승만 강연홀이 있습니다. 다큐스토리 이승만 대통령의 예지력. 이승만이 무려 40년 전에 태평양 전쟁을 예언했다고? 네, 사실입니다. 1900년 당시 겨우 25살의 이승만 대통령은 한성 감옥에 투옥 중이셨는데, 수감 중 일기에 미국과 일본이 미래에 전쟁을 할 수 있다고 기록하셨습니다. 1941년 6월에 재팬 인사이드 아웃이란 책을 쓰셨는데, 책의 내용 또한 조만간 미국과 일본이 전쟁을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6개월 후인 12월 7일 일본이 진주만을 공격함으로써 현실이 되었습니다. 당시 많은 미국인들이 이승만 대통령의 예지력과 통찰력에 크게 놀랐다고 합니다. 다큐스토리 진정한 전쟁 영웅 이승만. 이승만이 전시연설을 279회나 했다고?
네, 사실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전쟁이 한창 치열한 최전선에서 항상 군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군인들에게 사기를 북돋고 승리를 확신하는 전시 연설을 무려 279회나 하셨습니다. 당시 75이 넘는 고령에도 초인과 같은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에 한국 군인들은 물론 미군 등 참전한 다른 나라 군인들도 크게 감동했다고 합니다. 미국 벤 플리트 장군은 이러한 이승만 대통령을 다이아몬드만큼 강하고 가치 있는 분이라고 칭송하셨다고 합니다. 런승만은커녕 진정한 지도자이자 전쟁 영웅이셨습니다. 다큐스토리 제주 4.3과 여순 반란의 원인. 제주 4.3 여순 반란이 소련 지령에 의해 일어났다고. 네, 사실입니다. 1947년 11월 14일 유엔에서 한반도의 선거 결정이 내려진 후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예정된 국회의원 총선거를 막으라는 소련의 스탈린과 스티코프의 지령을 김일성과 남로당 빨치산들이 받들어 선거를 불과 한 달 남기고 벌인 무장폭동으로 당시 군인 경찰 공무원 우익인사 1000여 명이 사망한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다큐스토리 이승만과 한미상호방위 조약. 한미동맹이 오로지 이승만의 협상력에 의해서 체결된 거라고. 네, 맞습니다. 미국은 자국 군인들이 희생되는 한반도에서 하루빨리 철수하기만 원했고 1952년 12월 대통령에 당선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의 선거 공약도 한국전 종식이었습니다. 허나 미군이 철수하면 북한 준공 소련에 의해 또다시 남한이 불바다가 될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한 이승만 대통령은 휴전 협상에 반드시 필요한 반공포로 2만 7천여 명을 석방합니다. 반공포로는 휴전 후 북한 준공 등 본국으로 송환되기를 거부한 포로들을 말합니다. 미국의 약속이 없으면 휴전을 거부하고 끝까지 싸우겠다는 의지로 미국을 압박. 1953년 10월 1일 미국과 역사적인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체결하여 주한미군 주둔 한국군 증강 8억 달러 경제 원조란 엄청난 성과를 이승만 대통령의 강철 같은 의지와 협상력만으로 이뤄내신 결과입니다. 한미방위조약 체결 후 이제야 우리 후손들이 안심하며 살 수 있다고 아이처럼 우셨다고 합니다.